1965년 6월 20일 4명의 고등학교 동창은 차를 타고 네바다주 애쉬 메도우즈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 위치한 악마의 구멍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지대에 있는 석회 동굴이자 무릉덩이로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악마의 구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요. 이곳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폴 지안 콘티에리와 데이비드 로즈 그리고 빌과 잭 엘터 형제는 베테랑 다이버들도 닿지 못한 바닥을 탐험해 보기로 계획하였죠.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잭 엘터만 남겨두고 폴, 데이비드, 빌은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정복한 적 없는 구멍 바닥에 도전한다는 생각에 신이 난 이들은 하강 속도를 점점 더 높였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초보 다이버였죠. 빌은 어느 순간부터 호흡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며 사물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산소통에 남은 산소가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폴과 데이비드에게 신호를 보내고 서둘러 수면을 향해 헤엄쳤는데요. 수면 밖으로 얼굴을 내민 직후 데이비드도 모습을 드러냈고 이들은 무사히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폴 또한 뒤따라서 금방 올라올 거라 생각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빌과 데이비드는 서둘러 예비 장비를 메고 다시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아무리 내려가도 폴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한참을 헤매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빌은 깨닫죠. 데이비드마저 저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저를 추월해서 지하로 더 내려갔어요. 저도 그를 따라 수심 175피트까지 내려갔지만 시야에서 그를 놓치고 말았어요. 신고를 받은 나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악마의 구멍을 탐사한 이력이 있는 베테랑 구조사 짐 하우츠를 필두로 5명의 다이버들을 투입시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실종자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와 스노클 그리고 수면 아래 30m 지점에서 발견된 손전등이 전부였는데요. 경찰들은 다이버들이 깔때기라 불리는 지하 50m 지점에서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했죠. 깔때기 지형은 입구가 좁아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으로 숙련된 다이버라면 큰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은 당황하게 되는 지점인데요. 경험이 없었던 실종자들이 이 지점을 통과하면서 패닉에 빠진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측되었죠. 315피트까지 내려가며 수색했지만 그럼에도 바닥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다른 공간이 또 열리더군요. 마치 무한대처럼요. 보통 이런 실종 사고가 벌어지면 베테랑 다이버들이 유해라도 수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악마의 구멍 속으로 사라진 이들은 끝내 지상으로 다시 올라오지 못했죠. 악마의 구멍은 주변의 다른 무릉덩이와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네바다주 웅덩이들의 평균 깊이는 0.5m에서 3m 정도로 얕은 구덩이에 온수가 고여있는 구조인데요. 그나마 깊은 악마의 가마솥 또한 표면부터 바닥까지 약 9m 정도 되는 것이 전부였죠. 20세기 다이빙 기술이 발달하며 많은 탐사자들이 구멍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지만 그 일부 구조만 파악해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원인 레이 제이 호프만은 1950년대부터 1986년까지 탐사자들의 정보를 취합해 네바다주 나이 카운티 데블스홀과 데블스홀 동굴의 다이빙 활동 및 지하 탐사 연대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보고서에 의하면 구멍 안의 공간이 추정치 이상으로 넓은 것은 물론이고 구조도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하 50m 아래로 내려가면 아크리의 틈이라 부르는 길이 91m, 너비 12m에 해당하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아크리의 틈 위쪽으로 나 있는 구멍은 브라운의 방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길이 35m, 높이 10m의 직육면체 공간으로 외부와 연결된 좁은 통로 덕분에 악마의 구멍 안에서 유일하게 산소통 도움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이죠. 1991년에는 아크리의 틈 밑으로 탐색을 이어가며 지하 150m까지 공간이 이어진 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 깊고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흥미로운 점은 구멍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옛 전설들이 여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바다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남부 파이우트족에게는 물속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신비롭고 위험한 생명체인 물속 아기는 5세에서 6세 사이에 소년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으며 물에 빠진 신용을 하며 지나가는 이들을 유혹한다고 하죠. 파이우트족의 다른 신화에선 악마의 구멍을 이용해 지하 도시인 신 아우 아부에 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령의 땅이라는 뜻을 지닌 신 아우 아부는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파이우트족이 죽으면 필연적으로 도착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악마의 구멍 속 끝도 없는 어둠을 통과하면 지상의 세계와는 반대되는 죽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비로운 전설이죠. 네바다주 동쪽에 거주하는 쇼쇼니족에는 악마의 구멍 근처에 초아피체라는 거인이 나타난다는 옛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아피체는 온몸이 거대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거인으로 인간을 주식으로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사냥감이 악마의 구멍 속 물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순간 물속에 도사리고 있던 초아피체가 솟구쳐 나와 사냥해 간다는 이야기이죠. 이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설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악마의 구멍이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무언가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되었던 걸까요? 학자들은 악마의 구멍의 규모가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이들은 악마의 구멍이 지하에 있는 거대 대수층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바닥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였는데요. 그 근거로 악마의 구멍이 숨은 서식하는 데블소울 퍼피쉬를 예시로 들었죠. 오직 악마의 구멍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인 데블소울 퍼피쉬는 평균 길이가 2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물고기로 적은 산소와 녹조류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 독특한 특징을 지닌 물고기가 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으나 그 기원은 당초에 파악되지 못했는데요. 학자들은 네바다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이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웜스프링 퍼피쉬가 악마의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지금의 데블소울 퍼피쉬로 진화한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웜스프링 퍼피쉬와 데블소울 퍼피쉬는 유전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에 학자들이 데블소울 퍼피쉬의 조상이 대수층을 통해 악마의 구멍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가설을 세운 것인데요. 한편 악마의 구멍에서 세이시와 유사한 형태의 수면 진동이 관찰되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곳이 매우 깊지만 구조적으로는 폐쇄된 환경일 것이라 주장하였죠. 세이시란 보통 저수지처럼 폐쇄된 수역에서 나타나는 수면의 흐름을 일컫는 현상입니다. 2022년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악마의 구멍에서 세이시형 진동이 관찰되었던 건데요. 그러나 물결 파장은 조그만 변수에도 쉽게 바뀌기 때문에 세이시가 관찰되었다고 해서 악마의 구멍에 밑바닥이 존재한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악마의 구멍 속 미스터리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희귀종 보호의 목적으로 제한된 탐사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곳엔 지구가 태초부터 감춰온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